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본토에서 결국에는 코인 투자 ETF로 검토가 될 것이다. 홍콩 증권거래소의 한 임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최근에 코인 시장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 이게 계속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죠. 지금 휴전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진행형입니다. 최근에 또 미국의 중소형 은행 하나가 또 파산을 했었고요. SEC는 유니스왑이다, 컨센시스다 하면서 여러 디파이나 이더리움 관련 업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넘어서 이제 막 오르나 싶었더니 62,000달러. 그러니까 좀 오를까 회복될까 하다가 떨어지고 회복될까 하다가 계속 조정과 횡보를 받고 있죠. 우리의 크립토 퀀트 대표, 주기영 대표는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캐피출레이션에 조짐이 없다. 이제 캐피출레이션은 사실상 항복입니다. 나 죽겠네 하고 이렇게 사실상 포기하고 떠나가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자, 비트코인의 채굴자 수익이요. 작년 초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연히 그렇겠죠. 반감기가 이제는 적용이 됩니다. 물량을 던지거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냥 시장에다 얘나 모르겠다, 나 이제 죽겠다 하고 죽기 전에 이제 팔거든요. 그런 현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냥 가격이 이제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겠죠. 아무래도 대형 채굴 기업은 당연히 기다리는 것을 채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테고 중소형 업체는 이 캐피출레이션 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항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요,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도 참고하셔서 스스로의 의사 결정에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항상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매수를 해라, 어떤 걸 사라, 언제 팔아라. 저희는 리딩방이 아니라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몇 주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될 건 이거예요. 누군가가 주변에서 지쳐서 시장에 다 코인 던지고 떠날 때,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된다? 시장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좀 냉혹하지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모든 산업이요, 사실 성숙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산업이 더 커질수록 누군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많지만 결국에 빅테크 플랫폼이 와서 대형마트가 와서 시장을 싹 가져가죠. 지금 그 현상이 어디서 벌어진다?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이 2.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때 이거 12%까지 갔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로 김치 프리미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국 대비해서 한국에 있는 코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에 거품이 껴있는 정도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왕이라면 김치 프리미엄 10%, 12%보다 지금 2%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 우리가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코인이 있다면 그냥 저 같으면 실제로 좀 사기도 했습니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뭔가 사기에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홍콩의 자산 운용사 보세라 에셋 매니지먼트와 후오비 그룹 관계사이기도 한 시노프, 이 두 기관 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 무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제 소위 말하는 트렌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냐면요, 웹2 기업,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 아니면 기존의 전통 금융 기업들이요, 웹3 기업들 간 서로 협력이 훨씬 더 잦아질 것이다. 심지어 빅테크 기업들끼리도 협력합니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의 라인이 블록체인 회사를 합칩니다. 코인도 합치거든요. 지금은 삼성과 LG도 SK도 해외 반도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손잡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가 너무 빡빡한 겁니다.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한때는 혈천지 원수죠. 삼성과 LG는 뭐 앙숙 아닙니까? 근데 글로벌 경쟁 앞에서는 그들도 손 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경쟁이 장난이 아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식의 코인화, 코인의 주식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코인은 24시간 쉬지도 않지 않습니까? 뭐 0.1개, 0.02개도 살 수 있는데 사실은 주식이 그게 안 됐죠. 주식도 코인처럼 결국에는 그 거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거고요. 나중에 쪼개서 팔기도 할 겁니다. 코인만 블록체인이 아니고 주식도, 부동산도, 채권도, 은행 예금도 어디 위에다 올린다? 블록체인에 올릴 겁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세 번째, 이제 홍콩에 있는 ETF가요. 지금은 홍콩에 있는 사람들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로 이제 ETF로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확신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결국에 중국의 본토 자금, 좀 더 나아가서 아시아에 있는 부자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자금 흡수할 겁니다. 홍콩의 현물 ETF가 지금은 아니지만요. 결국에는 그 자금들 다 가져올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차이나 AMC의 대표, 뭐 이메일 리라고 하는 여자 CEO인데요. 이분이 블룸버그 인터뷰하면서 이제 위안화 보유자들을 위한 대체 투자처의 문이 열렸다. 지금 홍콩에서 첫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이제 막 그 상장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중국 본토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시장이 점차 개방이 되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금 중국 투자자들은 부동산도 망하고 주식도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대체 투자처로 금에 엄청나게 몰려갔거든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금 사랑이 엄청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직접적인 그 루트는 놔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세계의 자산 운용사가 총 6종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됐죠. 제가 왜 홍콩 ETF에 결국 중국 자금과 아시아 자금이 들어올 것이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홍콩이 어디 소속입니까? 영국 97년도에 반환했지 않습니까? 지금 엄연히 중국의 소속입니다. 여기에서 왜 홍콩 비트 이더 현물 ETF를 출시했습니까? 10년간 거절하고 거의 뭐 이거 그 사형시키는 거 아닙니까? 뭐 채굴도 금지, 보유도 금지, 거래도 금지 다 했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국부 유출입니다.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죠. 제가 얘기를 왜 계속 드릴까요? 증명이 되었으면요. 기회는 없습니다. 아니면 매우 적어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 예를 들면요. 비트코인 지금 현물 ETF가 이미 됐잖아요. 블랙락이 와서 지금 뭐 거의 뭐 세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기업 됐지 않습니까? 뭐 그레이스케일 몇 개 빼놓고요. 비트코인이 기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증명이 안 됐을 때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 자금 이거 저는 올 게 뻔히 보이거든요. 아직도 크립토, 뭐 비트, 이더리움, 우량 알트코인 기회가 저는 넘친다. 해시키 캐피털이라고 하는 곳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을 했거든요. 사실요, 해시키 그룹은요, 중국 본토 굴지의 금융 세력입니다. 해시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합법 거래소, 이제 코인 거래소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 두 개 중에 하나가 어디다? 해시키입니다. 해시키와 OSL 지금 딱 두 개 있는데요. 여기에 전무이사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네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KYC 신원 인증하면 홍콩 사람 아니어도 타국인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청기누설입니다. 해시키 캐피털은요. 어 그냥 그 중국에 라인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소스를 터트린다. 그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거의 세력입니다. 여기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건요. 결국에
시간 문제다. 중국 본토 자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현재 안 되죠. 이것 보고 뭐야 이거? 홍콩 별거 없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회를 못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고 있는데요. 이거 미국 증권사거든요. 홍콩에 지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홍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의 ETF 거래를 지원하겠다. 미국의 증권사가 홍콩 비트코인과 그러니까 이제 그 현물로요. 이더리움을 판매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미국에 있는 증권사가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나십니까? 뭐 블랙락이 저기 뭐 그레이스케일이 저기 아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를 떼다가 누구도 팔 수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은행 이런데 뒤에서는 뭐 비트코인 최악이다라고 해놓고 비트코인 대리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홍콩에서도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비추어 보면요. 미국에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만 승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레버리지는 2배, 3배 ETF, 인버스는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저는 그래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홍콩에서요. 그 이제 첫 날이 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뭐 거래를 사람들이 하겠죠. 오전에 거래량 봤더니 한 87억 원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미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팔 불 때는 언제고 뭐 중국이 열린다 어쩌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물론 오전이긴 하지만요. 꼴랑 87억 원? 이 거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근데요. 아무리 초우량 상품도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부동산 뭐 초우량 그 부동산이라고 해도 지금 부동산 사실 거의 안 사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분위기가 조금 조정장으로 좀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홍콩의 시장 자체가요. 그 시장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역발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럴 때 훌륭한 죽줍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홍콩 증권거래소 임원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향후에 암호화폐, 레버리지, 인버스 ETF 출시도 가능하다. 이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물리적 현물 자산, 뭐 ETF 지금 비트 이더는 승인이 됐죠. 복합 유형의 상품, 궁극적으로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유형 ETF가 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드렸던 게 코인 투자는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것이다. 월가는 절대 비트코인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가 뭐다? 각종 파생 상품을 코인 찍어서 무한대로 팔 것이다. 홍콩 중국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국 본토에서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구매할 수 있는지 기자가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자, 이 사람은요. 홍콩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전통금융거래소에 있는 주식 상품 개발 책임자, 임원급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검토해 볼 수 있다? 그건요.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중국 본토에서 뭐 홍콩 비트코인 ETF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 없겠다. 단 방향성이 맞다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없다? 뭐 할 수 없죠.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전 기다리는 것도 능력이고요. 현금을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사면 되겠죠. 컴버랜드라고 하는 곳. 여기가 이제 어딘지 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DRW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 전통 투자 전문 기업입니다. 뭐 투자 경력만 30년이 넘는 글로벌 투자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코인을 투자하기 위한 자회사를 만듭니다. 거기가 컴버랜드입니다. 2014년도에 생겼고요. 제가 여기 담당자를 예전에 그 컨퍼런스 연사로 좀 섭외를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 테더를 2,100만 달러치 수령을 하고 OKX
코인 거래소에 입금을 시켰네요. 왜 테더를 입금시켰을까요? 우리 돈으로 하면 280억 원 정도 됩니다. 당연히 코인을 사기 위해서 거래소에 테더를 넣겠죠. 누군가는 하고 있네요. 혹자는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정보도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돈도 많고 정보도 많을 테죠. 하지만 이분들도 바닷가 꼭지랄까요? 그냥 몰라요. 근데 하나 제가 아는 건 뭡니까? 이럴 때 사는 것은 지나놓고 보면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 이거는 압니다. 그거는 컨버랜드도 알겠죠. 우리도 압니다. 자, 특정 고래는요. 이 9시간 동안 코인베이스에서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출금했다. 뭘 의미합니까? 지금 사실 소음 공해가 제가 볼 때 난무하거든요. 뭐 이더리움이 뭐 어쨌다, 뭐 컨센서스가 어쨌다, 전쟁이 난다, 뭐 금리 인하를 연기한다. 제가 볼 땐 다 소음 같고요. 이럴 때 누군가는 지금 뭐 했습니까? 3시간 전에 이더리움을 거의 6천 개를 그냥 쓸어 담았고요. 지난 9시간 동안 이더리움 몇 개 샀다? 23,782개. 우리는 이동안 한 개라도 좀 더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금액으로 하면 1,000억 원어치 그냥 싹스로 담았네요. 평소에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 기본기를 잘 닦는다. 중요하죠. 근데 이 실력이 그러면 언제 발휘가 될까요? 자고 일어나면 코인이 2배, 3배, 10배 오르는 그런 상승장에서 나의 실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코인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조정받는데 이거 너무 심한데? 힘든데? 이럴 때 실력이 발휘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나중에 대상승장 진입. 뭐 저도 이 시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입되겠죠. 그때 우리가 껄무새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뭐 샀어야 했는데, 그때 이더리움을 솔라나 그때 좀 담았어야 했는데, 껄껄껄 우리는 안 되셨으면 합니다. 저스틴 선, 뭐 추런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이겐레이어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놓은 것을 다시 리스테이킹해서 뭐 수익 구조를 만드는 그런 디파이 쪽 프로토콜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코인 세계에서도 제가 봤더니 부익부 빈익빈 이거 심각해집니다. 제가 이건 뭐 단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스틴 선이 제가 여기 추정을 해보건데 이더리움만 27만 개 정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맡겨놓은 이더리움만 그 정도인데요. 한화로 해봤더니 1조 2천억 원어치 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보통 친구가 아닌 거죠. 이더리움을 리스테이킹해서 이제 아이겐 레이어를 그 이제 대가로 에어드롭, 그러니까 무료로 받았거든요. 무료로 코인을 받았는데 그 코인을 제가 한화로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 356만 아이겐 레이어다. 이거요. 한 5천억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더리움 맡겨놨는데 5천억을 벌었네요. 이걸 보시고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사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요. 이걸 보시고 누가 뭐 돈 벌었대. 뭐 큰 돈, 뭐 돈방석에 앉았대. 이걸요. 시기 질투하시는 분이 있고요. 반면에 어떻게 저 젊은 친구가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 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후자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부자는요, 이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오고요. 절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요, 그 굉장히 똑똑하신 분 중에서도 시니컬한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시니컬한 건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부분을 긁어내는 거예요. 불평, 불만, 누구 탓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요, 저 사람 사업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 만났습니다. 시니컬한 사람, 불평불만한 사람 중에 전 부자 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억만장자들은요,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고요. 시기, 질투 이런 거 안 합니다. 다 자기 탓했던 거 전 분명히 봤습니다. 바이낸스 재팬의 CEO, 이 사람이요, 재밌는 얘기합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최고가를 경신했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낙관적인 심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량도 지난 강세장 21년 수준에 육박을 했고요. 시장 심리를 살펴볼 수 있는
공포 탐욕 지수가 아직도 탐욕 단계를 유지한다. 비트코인 ETF 이후에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뭐 알트코인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알트코인 비중이 46% 정도 된다. 그리고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언급합니다. 제가 조금 이거 요약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 아직 탐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크립토 뭐 그 탐욕 공포 지수가요. 67점입니다. 이게 75점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탐욕이거든요. 그 밑에 살짝 밑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탐욕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비트코인 점유율이 지금 거의 54.9%입니다. 55%까지 올랐거든요. 알트코인은 한 45%, 46% 정도를 기록한다. 세 번째, 향후에 개인의 이해도가 증가하고 기관들 진입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되면 전통 금융과 코인 간의 거리감이 좁아질 것이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탐욕 수준이라고 하는 건요. 조정이건 뭐건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뜨거운 여름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 비트코인 점유율이 지금 한 55% 가까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우량 알트코인들 매수 기회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더리움 ETF가 왜 중요합니까? 이더리움이 올라야 알트코인이 올라요. 알트코인이 올라야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개인들은요. 그 이더리움 오르고 뭐 자고 일어나면 누가 얼마 벌었대. 그때야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기관 진입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되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때 어떻게 된다? 코인 가격 폭발한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누군가를 뭐 설득해서 뭐 이 코인 사세요. 그럴 의도가 추호도 없습니다. 투자는요, 엄연히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뭐 저의 믿음이지 사실 본인의 믿음은 본인께서 쌓아가시는 부분이겠죠. 사실 또 일반인의 한 90% 이상은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알트코인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 비중이 아마 높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 뭐 그렇게 무조건 될 것이다까지는 아니죠. 제 개인적 의견은 알트 시즌은요. 이더리움 최고가 돌파하기 전까지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좀 시간을 넉넉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이더리움 최고가 언제 찍을까요? 언제 하늘로 비트코인처럼 날아갈까요?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SEC에서 지금 나오는 족족 기대감을 꺾어버리고 있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거 좋은 거거든요. 두 번째, 이제 그 한 3년, 4년 전에 좀 알트코인을 좀 비싸게 사서 수익률 뭐 여전히 마이너스 한 70%뭐 이런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이제 나중에 진짜 상승장이 시작되면요, 본전 근처 왔을 때 정말 팔고 싶으실 겁니다.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물론 그 본전 근처에서 저는 웬만하면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파는 순간 또 하늘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단, 급전 제외. 돈 필요하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 믿음이 없는 코인들, 저는요,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코인 내가 옛날에 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지금 와서 다시 봤더니, 이거 가격도 좀 그렇고, 가격이 나쁘면 더 나빠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코인과 또는 뭐 공부를 해봤더니 더 좋은 코인이 나왔다면 단 이 수익률이요. 그냥 비슷비슷할 때 마이너스 한 70%, 마이너스 80% 그게 그거라고 할 때 그냥 이거 팔고 저 코인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해당되는 분만 좀 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어떤 알트코인은 그냥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이전 최고점 돌파 못하는 코인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몰라요.
이게 뭐가 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전 뭐 자산 토크나 뭐 15차선 고속도로다, 뭐 CM이다, 나스닥이다, 뭐 벡트다 그런 대형 거래소나 대형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코인 위주로 담아가는 게 저는 좀 더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죠. 우량 코인들 내 지갑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최소 24년 말이나 25년 상반기 어느 시점까지는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25년 뭐 현재까지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법이 바뀌어야 저희가 세금이 유예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연말쯤 돼서 코인 개수를요 좀 줄여 나가시면 나중에 그거 일일이 양도세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올해 연말까지 좀 똘똘한 놈 위주로 몇 개로 좀 가지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인데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냅니다. 이거 아마 다 보셨겠지만 제가 또 왜 가져왔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7년 불장에서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무려 96%였습니다. 이게 곤두박질 치는데요. 1년 후에 37%까지 떨어집니다. 2017년 12월, 2018년 1월달 기억나시죠? 엄청난 불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2021년 비트코인 점유율이 71%에서 40%까지 31% 빠집니다. 21년의 불장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약 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불장의 끝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40% 이하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 점유율이 40% 이하로 가면 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트렌드입니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시총이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지금 비트코인 점유율이 약간 달러 인덱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러의 강도가 예전에는 엄청 높았는데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실제로 수치로 확인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자산 토크나 뭐 이게 올해 대세가 될 것이다 하는데요. 앞으로 5년, 10년 대세가 될 겁니다. 자산 토큰 하는데 비트코인 씁니까? 비트코인 안 씁니다. 비트코인은 소우량 자산으로 누군가 사서 쟁여놓고요. 여기에 쓰는 플랫폼이 뭡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스텔라, 폴리곤 이런 레이어 1, 레이어 2를 씁니다. 얘네들 뭡니까? 얘네들 다 알트코인입니다. 두 번째,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비트 대비해서 더 늘어난다,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알트코인의 더 큰 기회가 상대적인 겁니다. 비트가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더 큰 기회가 있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예요. 서부 무법지대입니다. 이거 잘못 손댔다가 다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뭐 자산 토크나 15차선, 20차선, 30차선 그 큰 세력들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코인 위주로 좀 담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알트코인 그러면 시즌 그거 언제 오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보시다시피 피크를 찍고요. 폭락할 때입니다. 근데 폭락이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1년 걸립니다. 거의 1년 걸립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치면 알트 시즌 매도 시점 아직 당당 멀었습니다. 저 뒤에 있어요. 최소 뭐 6개월, 1년 뒤입니다. 최소요. 그러면 우량 코인을 정해 보시고요. 하락 시에 매수하기에 저는 이거 너무 좋은 시기 아닙니까? 이더리움 최고가가 돌파되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 때는 늦으리죠. 단돈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계획도 그래요. 내가 사고 있는 그 째려보고 있는 코인이 앞에 뭐 20몇만 원이었는데 앞에 10몇만 원 앞자리 수가 바뀐다. 전 그때마다 돈을 조금씩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시점에 좀 애매하다 싶을 때 조금씩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